안녕하십니까, 김길선입니다. 실용절대주의 북한학 제39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38회에 이어서 조선노동당 국방과학원 관련 해부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김일성 족속이 노동당 국방과학원에 제시한 대표적인 명령 과제들과 그 개발 실태를 경험한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소련 스커드형 단거리 미사일 모방 설계 과제입니다. 이 명령 과제는 1981년 1월 3일 김정일이 지시로 하달되었는데, 김정일은 이때 지금 우리 국방과학자들이 인민학교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하루빨리 중학교 수준으로 올라서야 한다. 그러자면 하늘이 무너져도 반드시 이 과제를 빨리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당시 김정일은 이 미사일 시험 발사탄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중요 부품들을 수입에 들어갔는데, 그 부품들에는 대한민국 제품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받은 김정일은 관련 일꾼이 남조선 제품은 다 소화해 버리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올리자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그대로 국방과학자들에게 보내주시오. 이것을 보고 적들, 즉 대한민국이 얼마나 발전했는가를 똑똑히 보고 하루빨리 적들을 따라잡겠다는 각오와 불타는 적개심을 가지고 연구사업에 달라붙도록 하시오. 이 과제는 온 국방과학원이 달라붙어서 1982년 3월에야 시험 발사탄 2개를 만들었는데, 그해 4월 초 시험 발사 당시 한 발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고 한 발은 수십 미터 앞에까지 떴다가 뚝 떨어졌습니다. 이 과제는 1983년 6월에야 시험 발사에 성공했지만 김정일이 시도 때도 없는 닭달질 때문에 수십 개 연구소가 부분별로 뜯어 맡아서 모방 설계를 하다 나니까 병기 심사 종합 문건을 만드는 데만 수년이 걸려서 1980년대 말에야 겨우 양산체계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조선노동당 제2경제위원회 편에서 말씀드린 미사일 5-6기를 만들 원료와 자재를 들이밀어야 겨우 온전한 한 대가 나온다고 예를 든 미사일이 바로 이 미사일입니다. 다음 두 번째, 중거리 미사일 개발 과제입니다. 이 개발 과제는 김정일이 1984년 10월 25일 명령으로 그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김정일은 당시 이제부터 모방 단계에서 창작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중거리 로켓을 개발해야겠다. 이것만 성공하면 국방과학자들이 중등 수준에 올라설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있어야 조통일 성전을 개시할 때 일본 주둔 미군을 사정권에 놓고 제압할 수 있다. 국방과학연구에서 새로운 로켓 속도를 창조해서 하루빨리 중거리 로켓 화성 5를 개발해야 한다.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이 명령 과제는 온 국방과학원이 5년간이나 덜격전을 벌여서 1989년 11월에 시험 발사탄 1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당시 김일성 족속 정권과 일본 정부 사이에 배상금 문제 관련 외교 접촉이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일성이 배상금을 못 받아낼 수도 있다고 하면서 시험 발사를 보류시켰었습니다. 그러자 김정일은 시험 발사는 잠시 미루더라도 양산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부터 철저히 하자라고 지시했는데, 이 과제 역시 김정일이 시도 때도 없는 닭달질에 수십 개 연구소가 시험 발사탄부터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덜격전을 벌이는 바람에 병기 심사 종합 문건을 작성하자면 연구사업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김정일은 자기가 한 짓은 생각지도 않고 이런 엄중 경고를 했습니다. 국방과학자들이 무기 개발을 하는 것을 보면 꼭 화장을 할 줄 모르는 여자들 같다. 화장을 제대로 하자면 먼저 세수를 깨끗이 하고 그 다음 살결물을 바르고
그 다음 그림을 바르고, 그 다음 피아스카를 바르고, 그 다음 분을 바르고, 이렇게 순차와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순차 단계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시험 발사탄을 만들어 놓고서도 다시 연구 사업을 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미 동맹과 일본을 속이고 중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도 하면서 중거리 미사일 병기 심사 종합 문건도 완성하기 위해 김일성과 김정일이 꺼내든 것이 바로 이란과의 중거리 미사일 공동 연구였습니다. 이때 중거리 미사일 개발 담당 주연구소였던 국방과학원 공학연구소의 많은 과학자가 몇 년간 교대로 이란에 가서 중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도 하고 관련 병기 심사 문건도 겨우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중거리 미사일의 신세, 지금도 완전 성공을 장담하지 못해서 계속 시험 발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소위 위성 개발 과제입니다. 김일성 족속이 자칭 위성이라고 하는 이 대륙간 탄도 로켓 개발 명령은 김정일이 1987년 4월 11일 조선노동당 국방과학원에 하달한 것입니다. 이날 김정일은 중거리 미사일 지상연동 시험이 성공했다는 보고를 받고 즉시 국방과학원으로 달려나와서 이런 객기를 부렸습니다. 자, 이제부터 대륙간 로켓을 개발하자.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 동무들이 연구 개발하고 있는 로켓들을 연결해 놓으면 그것이 바로 대륙간 탄도 로켓가 된다. 이것만 가지면 미국 놈들도 우리에게 꼼짝 못한다. 저는 그 당시 김정일이 한 말을 녹음 테이프로 들었기 때문에 김정일이 말이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소위 위성이라고 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40년이 되어오는 지금까지도 시험 발사 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죽으나 사나 112호 무기 개발 과제. 112호 무기 앞에는 딱 죽으나 사나가 딱 붙어 있습니다. 김일성 족속이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이 과제는 김일성이 1980년대 초 어느 해 11월 2일부터 1994년 7월 8일 되지는 날까지 이것을 개발해야만 남조선 해방작전을 개시할 수 있다. 이것이 없으면 남진하는 인민군 유생 역량을 보호할 수 없다. 이것이 없으면 살 수도 죽을 수도 없다. 일단 유사시 적들이 공습으로부터 평양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죽으나 사나 이 무기를 개발해야 한다. 이 무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자행 자동 고사 무기입니다. 네, 조선노동당 국방과학원에는 오로지 이 무기 개발을 위해 만든 112호 연구소까지 등장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이 조속으로 행해지는 닭다리로 힘겹게 개발된 이 무기는 김일성 족속의 지대한 관심 속에서 진행되는 시험 사격 때마다 창공에 새떼가 날아가도 자동 발사되고 바람 방향이 조금만 바뀌어도 자동 발사되고 전진하는 행로에 조금이라도 굴곡이 있으면 거의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북한의 경제 수준에 전혀 맞지 않는 이 무기 개발은 김일성이 대진 뒤 북한 무기 개발 역사에서 서서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무기입니다. 가장 원시적인 그물기구탄 개발 과제입니다. 이 무기는 1985년경 김일성, 김정일이 일단 유사시 지상공격 유도탄인 토마호크로부터 북한의 중요 군사 갱도 지하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나름 발상한 무기로서 그 원리는 든든한 대형 쇠 그물에 각종 폭발물을 매달아서 군사 갱도나 지하 시설물 입구의 일정 거리 앞에 대비해 놨다가 토마호크가 공격해 오면 그것을 띄워서 토마호크를 파괴한다는 원리입니다. 무식한 김일성은 이 무기 개발을 지시하면서 나는 빨치산을 해서 그런지
이런 무기에 더 매력을 느낀다. 이렇게까지 제창했습니다. 이 무기 역시 1990년대 중반에 무기 시험하던 도중에 큰 폭발 사고가 나서 그 프로젝트에 참가했던 핵심 연구진 다 박사들입니다. 박사 서너 명이 직사하는 바람에 거의 개발이 중단되다시피 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 당시 국방과학원 장무로 진행되는 추모 행사의 주도사를 썼기 때문에 이 사건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잠수함 개발, 신형 지뢰 개발 등 김일성 족속이 총력전을 부르짖은 무기 개발 과제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무기 개발 과제들의 실상에 대해서만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모든 국가의 무기 개발은 자국의 경제 수준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어느 날 김정은이 며칠에 한 번 꼴로 등장해서 별 객기를 다 부려도 저놈은 김일성, 김정일이 반세기 이상 파놓은 멸망의 구렁텅이에 더더욱 빠져들 뿐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조선노동당 국방과학원에 대해 마저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